문제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련 중 4번 문제입니다.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갑의 운전면허는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정지되냐? 라는 문제이고, 규정, 벌점은 그냥 보면 되죠. 자, 처분 벌점 정도는 좀 잘 봐두시면 돼요. 네, 빨리 읽어보고. 자, 결국 중요한 건 표니까 이 표를 잘 보면 됩니다. 됐죠? 네. 속도 위반은 따로 있어요. 그럼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보면, 자, 이렇게가 있고, 속도 위반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사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조하고 3조를 꼼꼼하게 읽는 거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보고 여기다가 이 조항을 포섭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답은 타임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타임라인형 문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17년도 5월 1일에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년도 7월 1일에 정지선 위반을 했는데, 이게 어때요? 벌써 3년하고 2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에 걸려서 얘는 안 봐도 돼. 그쵸?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냐? 정지선 위반이니까 18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3월 1일에 갓길 통행이니까 25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18점과 25점을 더하면은 43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43점을 왜 제가 따졌냐면,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요. 40점 이상이 되면 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이 43점이 43일이 된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왜 짜증나냐? 이게 뭘 봐야 돼요? 다음 날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날이란 게 뭐였냐면은 3월 2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3월 2일부터 43일이 며칠이냐를 빨리 세야 되는 거예요. 자, 3월이 31일이니까 하루 빠진 거죠. 그러니까 3월 달은 30일이 되는 거죠. 4월 달은 13일을 더하면 되니까 결국 4월 13일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4월 13일까지 정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까지가 정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보겠습니다. 4월 1일. 그쵸? 같은 해 4월 1일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쓸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4월 1일은 뭐냐? 규정 속도를 45km 초과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표를 봐야 되겠죠. 두 번째 표를 보면 이거죠. 40km 초과했을 때는 40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40점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얘가 운전면허 정지 중, 이때까지 정지인데, 그렇죠?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해버린 거야. 약간 괘씸죄 같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정지 중에 다시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 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두 배다. 두 배니까 얘는 80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이 언제예요? 4월 14일이죠. 자, 이때부터 8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5월 달에는 31일이 있고 또 6월 달에는 30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60일을 뺍니다. 그러면 아직 이만큼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60일 그러니까 19. 그죠? 19일을 이제 더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일부터 며칠 날라가냐? 그걸 또 계산해야 되고, 그럼 다 날라갔을 때 7월에 며칠을 더하면 되냐? 이걸 이제 노가다를 해주니까 사실 좀 짜증나는 문제 여기서부터. 그러나 꼼꼼하게 해보면 돼요. 그래서 7월 2일까지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7월 2일에 만료가 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치사하게 내지 않았죠. 왜냐면 얘밖엔 대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너무 간격이 있다.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80일 중에서 다음 날인 14일부터 80일 중에서 이 31일과 30일을 빼고 나면 19일이 남는데, 그럼 19일이면 여기가 4월이 30일이니까 대충 했을 때는 4번이 되겠네 하고 어림산으로 해도 4번이 나오죠. 이쯤에서는 그러니까 그 짜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도우미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처음 보셨을 때는 다소 어렵거나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막상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도 좀 드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실전에서는 많이들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6 높지는 않죠. 엄청 낮지도 않지만 이런 문제가
규정 더하기 사실관계, 즉 사례형 문제였고, 사례형 문제 중에 꼭 이렇게 이걸 뭐 그려야 되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타임라인형 또는 뭐 날짜 계산형의 융합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